연방의회가 어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600달러의 2차 현금 지급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 퍼졌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 정부가 변종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올해 미국민 평균 기대 수명이 2년에서 3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별도로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만 5,157명 늘어난 1,859만 8,873명, 사망자는 2,058명이 늘어 32만 8,82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043명이 늘어 90만 4,988명, 사망자는 104명이 늘어 3만 6,685명, 뉴저지 확진자는 3,560명이 늘어나 44만 9,756명, 사망자는 90명이 늘어 18,441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583명이 늘어 16만 8,960명, 사망자는 27명이 늘어 5,7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의회가 어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부양안에는 11주 동안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과 1인당 600달러의 2차 현금 지급안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가 어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부양책에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11주 동안 지급하고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에게 600달러의 현금을 2차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3월에 케어스법은 성인과 자녀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 500달러씩을 줬었고 추가 실업수당도 600달러 정도를 준 것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상환 면제 가능 대출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는 2,840억 달러를 투입하고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백신 배포에는 8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습니다. 미국인들이 무료로 백신을 맞도록 하는 데는 200억 달러가 쓸 예정이고 코로나19 진단 및 접촉 추적에도 20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연방 퇴거 유예 기간은 내년 1월 31일로 한 달 연장됐고 임대 지원에 250억 달러, 항공사에 대한 급여 지원은 15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다음 주부터 600달러가 은행 계좌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 퍼졌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감시하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발생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이미 미국 내에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영국 같은 곳에서 이 정도의 확산이 있을 때는 이곳에도 이미 바이러스가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며 두드러지는 변종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기에 있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금지 여부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여기에서 감시하고 찾아내는 것이라며 만연한 변종인지는 의문이지만 이미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런던 등 남동부 일대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20일부터 사실상 지역 봉쇄인 4단계 긴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 강하지만 사망률을 높이거나 중증 질환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BC는 50개국 이상이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전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영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미 정부도 변종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하늘길을 막지는 않고 개인 차원의 방역을 강화해서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오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승객들이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은 오는 24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미국으로 가는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틀 후부터 비슷한 지침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1일 밤 CNN과의 인터뷰에서 버진 애틀랜틱과 브리티시 에어, 델타 항공 등은 미국주로 들어오는 모든 탑승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한 여행 제한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검사 책임자인 브렛 지어와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21일 CNN 방송에 출연해 아직 여행 제한에 대한 권고는 없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가 코로나19의 변이 속도는 기존 계절성 독감보다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에 대한 바이러스의 민감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1일 CNBC 방송은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는 기존 계절성 독감보다 느리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변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적어도 20개국이 영국 항공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스와미나탄은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변화와 변이를 봐왔지만 그중 무엇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 약물 혹은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바이러스의 민감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영국의 신규 확진자 증가 원인이 변이인지 방역 지침을 거스른 행동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영국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특정한 유전적 변화 때문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O에서 신종 질병 및 인수 공통 감염병을 책임지는 마리아 벤커코브에 따르면 영국 관계자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재생산 지수를 1.1에서 1.5로 증가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벤커코브 역시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여행과 모임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1,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CNN 방송은 21일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801만 1,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1,700만 명을 넘긴 지 나흘 만에 100만 명이 또 늘어난 겁니다. 누적 사망자도 32만 명에 바짝 다가서 현재 31만 9,2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환자의 급증은 겨울철 3차 대유행에다 지난달 말 추수감사절 여행과 모임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모두 320만 명의 여행객이 미국 국내 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크리스마스 악몽의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어제부터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접종에 착수했습니다. AFP 통신은 어제 오전 11시 40분 커네티컷주 한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맨디 델가도가 모더나의 백신을 최초로 맞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의료진에 이어 요양시설로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초고속 작전팀 최고 운영 책임자인 구스타브 퍼나 육군대장은 브리핑에서 1,300여 개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약국 체인들인 월그린 및 CVS와 협력하고 7만여 개 요양시설의 거주자와 종사자 700만 명에게 백신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히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기업들은 여기에 책임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접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안내 지침에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접종 의무화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에 대해 불안감을 가졌거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미국인이 적지 않은 데다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이달 전 직원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 전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먼저 백신을 맞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일 한 여론조사 결과 30개 대기업의 거의 절반이 백신 의무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많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 회사 스퀘어풋은 내년 백신을 맞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은 물론 접종 비용도 대겠다고 공지했습니다. 9만 명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검토했던 에머슨 일렉트릭은 의무화를 하지 않는 대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접종자에게는 기프트카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국민 평균 기대 수명이 2년에서 3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당시 국민 기대 수명이 2년 9개월 줄어든 이후 최대로 떨어진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9년 기준 국민 평균 기대 수명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78.8세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CDC 국립보건통계센터 과장은 올해 8월 사망률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기대 수명이 1년 6개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더슨 과장은 미국에서는 8월 이후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2020년 전체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약 2년에서 3년가량 기대 수명이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사망률과 코로나19의 정확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더슨 과장은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11.8년이 줄어든 데 비하면 영향이 적은 편이라면서도 평균 기대 수명이 2.9년 줄어든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의 버금가는 파급력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2019년 기준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병, 2위는 암, 3위는 사고였지만 2020년 사망 원인 3위는 코로나19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별도로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이 다음 달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지지자들이 6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이 페이지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32만 5천 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풀뿌리 모임으로 공식적인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페이지에 자신의 법적 책임 면제를 고지하며 조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인이고 그는 2021년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행사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할 즈음인 1월 20일 낮 12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이비 코컬라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선거권과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면서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붙은 고지가 이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사임서를 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내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선 조작에 대한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 구조적이거나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테러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대선과 관련된 질문에 특검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지명했겠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구조적이거나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장관은 또 최근 며칠 동안 정부의 투표기 압류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요청에 대해 압수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금융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을 꾸릴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바 장관은 헌터 관련 조사에 대해 현재 부서 내에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 검사를 임명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퇴임 전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분류됐었지만 올해 대선을 전후해 잦은 사임설에 휩싸여왔습니다. 결국 지난 14일 사임설을 냈고 오는 23일 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웨스트포인트 대변인 크리스토퍼 오팔트 중령은 어제 지난 5월 치러진 미 적분학 시험에서 73명의 생도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팔트 대변인은 생도로 구성된 우등생위원회 조사 후 2건은 증거 부족으로 취하됐고 생도 4명은 자퇴했기 때문에 취하됐다며 나머지 67명 중 55명의 생도들이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윤리에 초점을 맞춘 6개월간의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내년 1월부터 버겐 카운티 메도랜드 컴플렉스를 비롯해 모리스, 미들섹스, 벌링턴, 글로스터, 애틀랜틱 카운티 등 6곳에서 2021년 상반기 동안 성인 주민 70%의 접종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주 전역 병원, 얼전케어 등 200여 곳에서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난 17일 2020년 하반기 정기 이사회를 온라인 줌 미팅으로 개최하고 존한 회장의 연임을 인준했습니다. 이날 위임장을 포함해 과반수가 넘는 11명의 이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회장 연임이 확정된 안 회장의 임기는 2021년 말까지입니다. 이사회는 또 신임 단체 이사로 뉴욕 통일교육위원회를, 신임 개인 이사로는 윤영준 가운 한방재활 클리닉 원장을 인준했습니다. 교육 컨설팅 회사가 실시한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앤드류 양 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지율 17%로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을 1%포인트 차로 앞서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양 후보는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슬링샷 스트래티지의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0%가 양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답해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은 지난 18일 뉴저지 교민과 한인회 행사에 적극 협조해준 뉴저지 교협, 대한체육회, 태권도협회, 골프협회, 부동산협회 회장과 뉴저지 한인회 이성곤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포트리 유스 카운슬은 미군 및 한국군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들을 방문하고 성탄 선물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학생들의 모범적인 봉사활동과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위하는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지난 21일 팬데믹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자 유튜브로 온라인 나눔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했고 온라인 기부 행사를 통해 총 8만 3천 불 이상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김민선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 학장이 올드 웨스트버리의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사회는 지난 30년간 예술 및 교육사업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 학장의 공로를 인정해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가 오겠고 밤에는 1에서 2인치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까지 소나기가 내린 후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